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주말은?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의도가 집회로 조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민분들이 올라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도 시작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나 일본 도쿄전력 편을 이렇게 좀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략입니까? 왜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건 안 된다 얘기하시던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것을 방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막 이렇게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정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쟁을 안 해도 될 것까지도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무슨 이념의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더 중시하고 네. 굉장히 그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말 당황스럽고요. 전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더 하나 사실 또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야당일 때 정말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반대를 했던데 저는 적어도 그럼 지금 와서 그렇게 두둔을 하려면 그 두둔하는 문제 왜 그렇게 막 막말에 가깝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난리치다가 지금 와서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반대하는 쪽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사과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정말 심각해요.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홍콩에서는 홍콩 장관이 만약에 니네가 방류한다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전부 다 수입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 가짜 뉴스 괴담에 빠진 거예요. 게 가짜예요? 아니죠. 아니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선동에 당한 거죠. 어쨌든 나는 사실은 우리 먹을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이렇게라도 좀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이든 정부가. 아니 사실 그거 결기도 아니에요. 결기도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어민들이 지금 괴담에 빠져가지고 그 오염수 방류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 그리고 또 목소리를 좀 내서 우리 국민 건강권 달린 문제니까 니네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원칙만 얘기하면 되는데 참나 이상하네. 아니 민주당이 하기만 하면 너무 반대를 하려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막 잡다 보니까 지금 뭔가 꼬였어요. 아까 정쟁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고요. 이건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이 삼중수소가 그대로 바닷속에 다 들어가게 되면 DNA가 완전히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소 박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박사가 70만 건이 넘는 삼중수소 논문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섭취하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2배에서 6배까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근거가 그냥 쭈르륵 나와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정쟁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이고 의학적으로 지금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정쟁으로 흐르는데 이게 정쟁에 아니 나설 정쟁도 아니죠. 건이 아니라 그렇죠. 나설 일인가 이런 아니 그것도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그렇게 교사반대 했다니까요. 네. 그럼 그것부터 자기 설명부터 하고 자기 해명부터 하고 네. 지금 와서 두둔을 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렇죠. 저 시골까지도 온라인이 다 돼서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괴담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주변에 네. 우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옛날에 사고가 났던 것을 알면서 방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신들이 일본이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은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오염수가 방류가 아니라 막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빨리 이것을 수습하자라는 쪽으로 힘을 다 모아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 모아놨던 것을 한마디로 던지는 거예요. 투기라고 표현하던데 던지는 걸 알면서 이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핵공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괜찮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주는 일본에서 떠다 주는 것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검증할 수 없는 거잖아. IAEA도 마찬가지고. 그럼 일본의 말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처리를 하면 기준치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믿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방사능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 기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네. 사람의 몸과 건강을 가지고 그게 괜찮다 축적돼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퍼센트의 확률이 0.01%라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해당이 되면 나한테는 100%인 거예요. 아 그걸 또 왜 먹어요? 아이고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소금도 지금 사재기하고 이런 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 불안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을 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너 선동당했다 얘기하지 말고요. 국민 80% 이상 반대한다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리서치뷰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서 22일 나흘간 조사해봤더니 국민 85.4%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찬성은 10.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또 설명했는데요. 이번 표결 결과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고 후폭풍이 나올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부결됐다? 그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 근데 너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기 앉아 있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이다. 너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했니? 이게 요지거든요. 예. 그 말을 들으면 만약에 제가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고 그 옆 사람이라도. 제가 안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지난번에도 계속 뭐 부스럭 소리 뭐 여러 소리 말하면서 장관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 제가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뭐 가결할 생각도 사실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장관 말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모멸적이어서 사실은 너무 기분 나빴고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 먹사연이라고 하는 뭐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네. 거길 오늘 또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왜 오늘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또 막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님. 아니 뭐 어쨌든 이렇게 돈 봉투가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잘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죠? 네. 그건 분명히 우리가 네, 해야 불법입니다. 되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러한 어떤 선거 행태들 내부의 전당대회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렇죠. 하겠어요. 네. 반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는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처벌할 것도 하라는 건데 이걸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마치 정당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당이 어떤 정무적 판단하에 정치를 하는 느낌을 막 받아요. 저마저도.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럼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검찰이라는 조직은 깨끗하냐? 아니 그 특수활동비인가 그렇게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 내부의 개혁을 좀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게 가자 앞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검찰이 갈수록 더 정치화되고 너무 심하게 눈에 띄게 생각 있는 사람들 눈에 막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잘했어? 네가 더 악마야?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이 이슈의 본질은 사라지고요. 결국은 삿대질로 끝납니다. 맞아요. 맨날 이게 좀 머무든 개가 문제가 머무든 게 있어요. 나무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이제 뭐 그것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없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뭐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눈에 띄게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막 연설을 해요. 그것도 막 정말 좀 거슬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야당 의원들 나와서 오늘 좀 한동훈 막 발언에 모욕감 느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다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감정을 실어서 막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은 사라지고요. 검찰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을 원한 거 아닐까요? 부결을 한동훈 장관이 원래 그걸 원했다고요? 네, 부결을 좀 의도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네.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뭐죠? 사람들이 방탄 국회라고 하는 이미지 씌우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렇게 좀 그것도 이게 글쎄요. 뭐 저는 수사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좀 수사하면서도 그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나서시고 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이 문제 지금 국회에서요. 지금 밤샘 토론을 하든지 뭐 일본을 다 같이 찾아가든지 뭐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막 서로 공방 벌이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에는 박수 쳤죠. 정의로워 보이고. 근데 너무하지 않아? 이런 여론들이 확실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의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거 연설하실 때 장관 말고 차관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막 그리고 정치적 구도를 막 너무 이게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를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놓을 것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렇죠.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사라지고 한동훈의 검찰과 지금 야당의 대결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염수도 보면 마찬가지고. 민주당한테 면죄부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처리한 민주당을 막 욕할 텐데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정치 투쟁하는 것 같잖아요. 네. 양쪽이. 그러니까 희생양같이 보이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양쪽에서 현재. 막 이렇게 싸우고 그냥 서로가 편갈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공권력 검찰이라는 그리고 법원이라는 공권력이 조금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 쪽으로 너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온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사회 신뢰 문제도 크게
훼손시키는 그래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나와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설명하고 또는 이거 굳이 체포동의안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할 거 아주 냉정하게 처벌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든가 정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 전반적인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정당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힘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국힘 전당대 얼마나 개입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되지 않아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 일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말씀 다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사가? 어떤 부분은 오래 걸리고 어떤 부분은 또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이정근 부총장 지금 벌써 1심에서 판결이 났고 네. 그 녹취록 관련된 건 2심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이 정쟁화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 끄는 면도 있나? 또 좀 전에 이제 랭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오래 가고 어떤 거는 신속하게 처리되잖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네, 공권력의 신뢰, 네. 뭐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럼요. 그런데 공정하다 이게 원칙과 상식적이다 이런 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아까 지금 이현주 의원도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 그 표결 문제도 그렇고 본질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왕따 당하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게 계속 갈등으로 커지고요. 그다음 외교 문제로 정쟁으로 가서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이 당에 따라서 어느 나라하고 조금 더 가깝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은 그죠?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 대사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났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문제를 좀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서 실제 미중 간의 갈등보다 우리가 더 나서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고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무역 적자와 이런 우리의 민생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해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없도록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당연히 미국하고 이런 큰 틀에서는 전략을 같이 가지만 그렇다고 중국하고 뭐 인연 끊고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실용 국익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일본하고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당이 갑자기 중국하고 만나고 이랬을 때 혹시 뭐 미국이 또 오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만약에 좀 걸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야당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 대사 입장에서 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치하고서 한번 왔다 갔다 했으면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좋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좀 만나가지고 뭔가 조금 달래주고 얘기해주고 좀 예의를 지키고 뭔가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거를 이쪽에서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같이 잘 가자고 하고 야당에서는 또 민주당 중국하고 잘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균형이 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싫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야당을 지금 정부의 문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야당을 국정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야당을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박정희 시절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건 당연한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사회당하고 기민당하고 이 독일에 이제 서로 약간 노선이 다른 두 당도 뭐 다른 당들도 있지만 큰 당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거에 이제 동독이라든가 동호권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면서 서로 이렇게 상대를 좀 이용해가지고 강원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당분간 채찍을. 그거 왜냐하면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쨌든 권력을 가진 게 여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요. 재벌을 일궜죠. 그런 다음에 언론사를 많이 인수합병했어요. 그리고 축구 AC 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정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유되기도 했는데요. 별세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하려나 봅니다. 10월쯤 뭐 발표한다는 것 같죠.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 스타일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한번 한다 그랬으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게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또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 오염수도 그렇고 지금 왜 이러시나.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될 때만 선거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당선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87년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부침이 있었지만 약간의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었는데요.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완성도 높은 차원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발전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런 경우에 임명을 하는데 학폭 문제잖아요. 학폭 문제. 네. 그러면 이거 두고 보고 학폭 문제라도 최소한 저는 언론 장악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학폭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 근데 이것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저는 거예요. 잠깐만요. 학폭 문제 심각한 거 맞고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 그것을 대하는 이 부분의 태도가 일단 거짓말 논란이 처음에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분의 행동에 의해서 현재 언론층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학폭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모가 아이를 잘못 길러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이슈를 놔두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분이 왜 방통위원장이 올라가면 안 되는가 내지는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선정적으로 지금 아들 학폭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 문제를 정치인들의 아들 문제를 막 얘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되게 풀어가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사실 MB 때부터 언론 장악하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커졌고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암흑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특히 우리 주진우 기자님 기자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정비해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한테 많이 쫓겼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게 잘못된 뉴스다 막 그렇게 가짜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맨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거든요. 아니 언론 장악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장악이 됩니까? 해봐야 이제 몇 개 이제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뭔가 장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약간의 어떤 압박은 있겠죠. 패널에 대한 막 이런 그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문제가 됐고요. 네. 이게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다들 시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몇 년 못 가요. 다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냥 그때만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권도 레임덕 오면서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특검 팀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역사 좀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위선적인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요. 이 얼마나 좌절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문재인 정권 때 그런 문제를 너무 심할 정도로 제가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권력에 대해서 민주당이 권력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권력 가지면 그때 또 민주당도 감시해야죠. 근데 지금은 권력 갖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본적으로 감시를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 누구는 출연시키지 마라 누구는 빼라 이런 내용의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 이동관 수석이 있었을 때 그 청와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문건 그런 그 블랙리스트 논란은 없었어요.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네. 다시 좀 그걸 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일단 쫓겨가지고요. 네. 자, 주말에 조국 대 우병우 대 조국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영희 변호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 한다는데 총선 나오겠다 이 얘기죠? 네,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양쪽 다 원하는 사람 다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투표해서 모두 나와서 네, 모두 나와서 그냥 공정하게 한번 판단 받아보고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정말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못 건너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는 건지 그럼 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조국 장관한테도 말했지만 나오시라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나와서 국민들의 판단을 네, 받아보자. 네. 아니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아까 이동관 수석 있잖아요. 예. 저는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옛날 거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거 가지고 제 자꾸 뭐냐면 얘기하시면. 계속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불명예스러웠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선거를 나감으로써 그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이해는 가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서 아니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좀 대변한 젊은 정치인들을 좀 많이 키우자 말은 계속 하는데 가면 갈수록 옛날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수사가 너무했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지금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하지만 무슨 이슈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실제 관심이 많은 이런 것들 얘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쉽습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다시 아니 지금 MB 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언젠지 아세요? 그 15년 전이에요. 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아까 제가 국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모르신다니까요. 그 왜냐하면 15년 전입니다. 그냥 5년 전도 아니에요. 네. 이런 분 특히 이동관 수석은요. 자신이 언제적 사람인지 자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짜증나요 이거. 그리고 그때 잘한 것도 아니야. 그때 말이 많았어요. 일일이 다 그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일일이 다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15년 전이기 때문에 한 3년 전이면 일일이 얘기하겠어요. 네. 근데 15년 전이라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해요. 네, 근데 불법적이었고요. 제발 뭐지 이거 국가의 어떤 권력을 갖다가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 국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우리 언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딴 얘기였지만 뭐 선거도 그런 관점에서 뭐 명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 네. 글쎄요 저는 뭐 정치인들 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고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공천이 중요하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어쨌든 선거 제도 하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국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 근데 들어오시면 미래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들 네. 옛날에 있었던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이나 조국 전 장관 나오게 되면 정말 진영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정장이 정말 더 커지겠어요. 이게 좀 그죠? 너무 힘든 부분이 생각만 해도 네.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연주, 노영희, 이연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